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시들모에서는 휴이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배우 이희경님과 목소리가 매우 흡사해서 휴이경님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이야기 군대 검문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검문소 괴담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휴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휴유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군대 검문소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검문소를 잘 모르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 진행이 될지가. 네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검문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검문소는 알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과정 속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네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십니다. 휴휴 검문소예요. 오늘은 제가 경기도 부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서 제가 검문소로 파견을 나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혼자 겪은 것도 있고 같이 겪은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가 거의 한 20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경기도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메인 이야기는 그거보다 몇 년 정도 흐르고 나서 겪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경기도 이 초임지로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검문소로 파견, 그러니까 합동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이때는 말은 합동 근무인데 그냥 근무 체험이었어요. 한 3일 정도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배우고 와라, 이런 의미의 근무 체험이었던 거죠. 왜냐면 나중에 제가 그 파견지로 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가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가게 됐는데 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생활하진 않았었어요. 군인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근무지였어요. 인원으로 따지면 병사 한 10명에 간부 1명, 경찰은 지금은 이제 이게 없는데 전경이 한 5-6명 정도의 경찰 직원 1분 이렇게 있었고, 다른 파견지도 그렇겠지만 간부들의 퇴근이 없어요. 그냥 그 파견지 건물 안에서 병사들하고 방은 따로 쓰는데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다 같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결혼한 사람은 안 가고 미혼인 사람들만 주로 나가는 그런 곳이었고, 제가 이때는 체험이다 보니까 많이 간 게 아니고 사람이 운전병하고 저 둘만 해가지고 부대에서 차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출발하는 날이 돼가지고 부대에서 시내 쪽으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날은 비가 좀 많이 온 날이어가지고 출발 전에 야 조심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큰 사거리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한 300m, 400m만 가면은 도착이었고,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차가 탁 도는데 틀자마자 차 바로 옆에 바닥에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 보니까 길 옆에 어떤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손으로 땅을 짚고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동물 다큐나 이런 데 보면은 바다코끼리, 물개 이런 동물이 앞발로 짚고 걸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이 남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손으로 짚으면서. 근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면 비가 그렇게 오는데 머리나 옷이 물에 하나도 젖어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반신 아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잘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허리 아래가 안 보였어요, 그냥. 그래서 허리 부분이 땅에 붙어가지고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운전병을 봤는데 운전병은 아무 말 안 하고 앞만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얘 눈에는 안 보이겠지 이러면서 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쳐가지고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 검문소 위치가 산속이나 아니면 외진데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로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쪽에 전철역도 바로 앞에 생겨가지고 민간인도 꽤 많은 건데 여기는 가보니까 작은 부지가 하나 있었고 담벼락처럼 펜스가 외부에 쳐져 있었고 그 안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그다음에 앞에는 천천히 걸어도 한 2분이면 끝나는 작은 운동장 같은 게 있었어요. 도로에는 군인하고 경찰이 같이 근무를 서는 검문 부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도로 양옆에는 도로에 설치하는 바리케이트하고 그다음에 화단으로 위장이 된 개인호가 뜨문뜨문 있었어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은 지금은 평상시에는 여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빈 건물인데 아마 최근에 군생활을 하신 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전방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네. 예를 들면 무장한 탈영병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도로를 막은 다음에 검문을 하고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게 차단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4시간 군인하고 경찰이 도로 위에서 근무를 하고 필요하면 도로를 차단하고 서울 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사람을 검문하는 곳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2층 중에서 1층은 목욕탕, 그다음에 헬스장, 식당 뭐 요 정도 있었고 2층은 상황실, 생활관, 그다음에 경찰 직원방 하나, 그다음에 제 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실에서는 앞에 있는 도로가 다 보이도록 통유리로 돼 있었어요. 창문이. 그러니까 작은 건물이죠. 그리고 파견 나가 있는 선배가 한 명 있었고 여기는 보통 주기적으로 교대를 해주는데 이 선배는 좀 있으면 전역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전역할 준비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완전히 오랫동안 아닌데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에 계속 쉽게 얘기해서 말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도착해보니까 이 선배가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몸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의 뭐 보디빌더 같은 거예요, 몸이. 그리고 제가 격려를 하니까 남자답게 야 반갑다 이러면서 새로 왔구나 네가. 그래서 맞다. 너 운동 좀 하냐? 아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 야 따라 나와봐. 그러면서 건물 밖으로 데려나가더니 운동장 구석에 있는 평행봉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 봤더니 이 사람이 저는 평행봉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걸 엿기 들듯이 막 위아래로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힘 되게 세네. 뭐 이렇게 하다가 다 하고 나서 야 따라와봐. 식당으로 가더니 마스타라고 과일맛 음료 있잖아요. 전설이죠. 예, 예. 마스타. 그죠? 예, 마스타. 그거 다 먹은 거를 씻어가지고 한 손으로 그 걔들 막 접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힘 되게 세네. 진짜 세네. 야, 진짜 남자답다. 다 끝났는데 저한테 야, 나 잠깐 택배 찾으러 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 길 건너서 우체국에 갔다 왔는데 양손에 뭔가 커다란 상자 2개를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힘들게 구했다고. 야 이거 10년만 있어봐라. 이거 가격 몇 배로 뛴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 상자를 푸는데 가비 인형 한정판 세트를 주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미지가 또 깨잖아요. 이거 뭐지 이 사람? 이게 느낀 게 뭐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좁은 공간에 오래 이렇게 있으면 뭔가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해지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살짝 또라이가 되는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면서 여기로는 파견을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때는 엄청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밤이 됐는데 이 선배가 자기 근무 시간 옆에 있으라고 좀 배우라고 해가지고 같이 상황실에 있게 됐어요. 근무 시간은 고정. 밤 12시부터 6시까지. 저는 그때부터 그 상황실에서 그 선배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매일 밤 12시에서 4시까지는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상황실에서 마이크로 통제를 하고 병사들이 도로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지정이 다 돼 있어가고 그걸 다 치고 들어왔다가 시간 되면 다시 또 걷고 오고. 아무튼 12시가 돼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애들이 투입돼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막 치고 있었고 저는 선배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다 설치를 하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복귀를 하는데 이때 나갔던 애들은 8명이었어요. 8명이 모여가지고 도로 옆 인도를 따라서 건물로 막 내려오는 거를 보고 있는데 그 애들 뒤에 시커멓게 하나 스물스물 같이 딸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냥 그게 바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배한테 선배님 저 애들 뒤에 뭐 동물 같은 거 하나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저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 개 아닙니까? 아 뭔 개 같은 소리 아무것도 없구만. 저는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한테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애들이 건물 앞에까지 왔는데 다른 물체가 같이 보였어요. 이게 제가 낮에 봤던 그 남자였어요. 도로 옆에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애들을 따라가지고 계속 건물 쪽으로 온 거였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낮에 봤을 때는 좀 천천히 갔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애들 걷는 속도에 맞춰갖고 손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움직이기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겁이 나긴 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이 남자가 건물 안까지는 안 따라갔어요. 애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뒤돌아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분명히 이 근처에 돌아다니는 귀신이다 이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쪽으로는 파견을 오기 싫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더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거 없이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여기 위치가 버스를 타고 휴가를 간다든지 시내로 나갈 때는 무조건 지나쳐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길 지나치기 싫다고 해서 안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지나쳐야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나칠 일이 생기면은 창문 밖을 안 보고 지나가는 게 좀 습관이 됐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뒤에 그 선배가 전역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흘렀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부대에서 저한테 그 검문소로 몇 개월 나갔다 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검문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져갖고 사정상 저한테 야 땜빵으로 몇 개월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고 그 이후로 저한테도 거기에서 뭔가 본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별일이 있겠냐 기껏해야 한두 달 있다가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막상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왜냐면 간부가 저 한 명밖에 없었고 누가 자주 오지도 않았으니까 저하고 애들하고만 잘 지내면 그냥 서로 편한 거였죠. 그래서 검문소 간 날 아 좋네 이러다가 애들이랑 오후에 족구도 한 판 하고 땀 좀 흘렸으니까 야 다 같이 여유나 좀 즐기자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야 1층 목욕탕에 탕에 물 좀 받아놓으라고 다 같이 탕에 한번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담배도 한 대 피고 물이 다 받아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탕에 물이 다 받아졌는지 저 혼자 탕에 한번 가보게 됐어요. 갔는데 일단 물은 다 받아져가지고 탕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먼저 들어와서 혼자 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남자가 탕 안에 들어가서 몸을 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위치에서는 머리만 보였어요. 일단 머리가 군인처럼 짧고 20대 초반처럼 보였는데 머리가 가만히 움직임 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 방향이 제가 서 있는 문 쪽이 아니라 목욕탕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머리 옆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속으로 애가 하나 먼저 들어왔나 싶어갖고 쳐다보니까 우리 부대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먼저 생활하고 있는 정경인가 싶어가지고 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견 간 첫날이니까 정경 얼굴은 제가 다 얼굴을 못 본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 중에 한 명이겠거니 하고 나가려고 몸을 돌려서 한두 발자국 딱 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휙 뒤돌아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가면서 문 여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인기척이 느껴졌을 텐데 사람이라면 탕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말은 안 해도 누가 들어오나 싶어갖고 고개 정도는 돌릴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미동도 없이 그냥 멍하니 창문 밖만 쳐다보는 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돌아봤는데 탕 안에 있는 그 남자가 머리 방향은 그대로 창문을 향하고 있는데 눈동자만 옆으로 확 돌려갖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곁눈질이죠. 근데 그냥 곁눈질이 아니고 눈에 힘이 엄청나게 팍 들어간 느낌으로 해갖고 완전 눈동자가 과도하게 쏠려갖고 저를 노려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서 있는 문이랑 그 탕 거리가 한 5m, 6m 정도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려보는 느낌. 그래서 제가 탕 쪽으로 걸어가면서 너 누구냐?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대답도 아니고 눈동자로만 저를 쳐다보다가 그 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머리가 천천히 쓱 하고 제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아차 싶은 거죠. 몸이랑 같이 도는 게 아니고 머리만 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탕 쪽으로 딱 붙어갖고 그 남자 얼굴을 봤는데 머리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머리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하고 바로 그대로 뒤돌아가가지고 뛰어나갔거든요. 나가다가 우리의 한 명이랑 마주쳤어요. 저랑 마주치니까 얘가 탕에 물 다 받아줬다고 들어가자고. 난 보고 왔는데 난 됐으니까 너네끼리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고.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찝찝한 거예요. 몇 년 전 일도 생각이 나고 무섭고 차라리 전에 본 거랑 똑같은 모습의 뭔가를 봤으면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다른 걸 보니까 이건 또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뭐가 없었고 애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것도 없었고 오자마자 이런 걸 티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별거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혼자 씻으러 가는 일은 저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혹시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쭉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겪은 일이 하나 또 생겼어요. 한 달 정도 지난 날인데 어느 순간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 좁은 공간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그 선배를 닮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무료한데 그런 마음도 좀 생겼고 병사들이야 시간만 가면 그만인데 저는 조금 다르잖아요. 저도 조금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날은 한 저녁 8시?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근무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다 보니까 근무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뭐 하는지 좀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상황실에도 한번 가봤는데 상황실에는 전경 상황병, 우리 상황병 둘, 그 3명이 있었고 근데 우리 상황병 2명 중에 선임이 의자에 앉아갖고 살짝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깨우려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다. 얘를 한번 놀래켜줘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얘가 안 졸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애를 한 명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 너 산악관에 가가지고 우유랑 끈 하나 가져와봐. 알겠다고. 금방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유 단추를 다 채운 다음에 목 부분에 그 끈을 둘둘 말아갖고 매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보냈어요. 창문으로 우유가 보이게 내려라. 누가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내려라. 그리고 밑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나 이런 게 나면 그냥 내려오라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상황실에 있는 사람은 창문 쪽을 다 같이 바라보면서 우유가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이 우유가 보이면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갖고 창문을 보게 한 다음에 확 놀라게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이따 창문을 보니까 위에서 우유가 슥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고 있는 애 옆에 상황병한테 야 이제 깨워봐. 창문 보라 그래봐. 하니까 땡땡 상병님 일어나시죠 하면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우위가 완전히 내려온 걸 보고 제가 굳었어요. 왜냐하면 우위 맨 위쪽, 그러니까 매듭이 지어져 있는 목 부분에 사람 머리가 붙어 있는데 그 얼굴이 지금 졸고 있는 상황명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면이 아니고 옆모습인데 제가 전에 목욕탕에서 봤던 그 남자처럼
눈동자를 젓는 줄로 해갖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동시에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애가, 자던 애가 깨가지고 창문 밖에 있는 우리를 보고 같이 으악 이렇게 소리를 치고 서로 막 놀란 거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았던 게 상황실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위를 걷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머리 옆으로 우위가 하나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위가 2개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제가 그걸 보고 옥상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보니까 제가 아까 시킨 애가 우위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너 우위 혹시 2개 가지고 갔었냐? 아닙니다. 저 하나만 내리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내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나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고. 아, 아니라고. 아, 우리가 잘못 봤나? 일단 다시 내려왔어요. 상황실로 내려왔는데 애들끼리 막 놀랬다,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자고 있던 애만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고 애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얘기를 하고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같이 본 게 아닌가? 자던 애한테는 물어보니까 본인은 자다가 깨가지고 소리 지르는 소리에 놀래갖고 깼는데 앞에 우위가 있어서 놀란 게 맞고 애들은 그냥 우위가 내려오니까 자고 있는 애를 놀리켜 주려고 소리를 지른 거지 뭔가 보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본 거는 머리를 본 거는 저 혼자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별말을 안 했었는데 우위가 2개 내려왔다라는 거는 애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간 애가 우위를 하나만 갖고 왔다라는 건 애들이 몰랐었던 거예요. 그 상황실에서 제가 우위를 하나만 가지고 가서 내렸다, 2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애들이 좀 소름 돋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저희끼리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제가 하나를 더 겪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겨울이었고 연말이었는데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브 날이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송이라고 하나? 캐롤? 예, 캐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부 교인들 집집마다 돌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 다음에 미무품 같은 거 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인근 교회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이 검문소에는 꼭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면 노래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중에 누가 한 명이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미문품을 받아오는데 저는 그걸 그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오늘 새벽에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상황실에 있다가 새벽 한 2-3시쯤 됐을 거예요. 새벽에 밖에서 엄청 조용한 상태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검문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남자 몇 명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적게 온 거 아닌가? 보통 한 10명 정도가 다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뭐 어차피 누가 찾아온 거는 맞으니까 옆에 있는 상황병한테 야 맞다 내가 내려가서 문 열어줄 테니까 너 상황일지에 적고 따라서 내려와 하고 1층으로 내려가 있다가 노래소리가 나면 그때 문 열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황실에서 나와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현관문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려다가 제가 문고리를 잡은 채로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밖에서 노래소리가 나는데 이게 좀 너무 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가 나오는데 첫 소절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무한 반복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가사만. 뭐지? 그러다가 그 노래 가사의 첫 글자만 길게 늘어져요. 이렇게 쭉 늘어지다가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현관문에서 고개만 조금만 옆으로 빼면은 밖에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조금 빼갖고 밖을 보는데 좀 전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바로 상황병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지금 밖에 아무도 없다고. 네. 너 노래소리 못 들었냐? 아니 노래소리는 당연히 사람이 안 왔으니까 노래소리가 안 들리지 않겠냐. 아 내가 못 볼 걸 보고 혼자 내려왔나 보네 싶어가지고 그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너 올라가 하는데 건물 밖에서 그러니까 건물 뒤에서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그 소리 똑같이 기 하면서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상황병 올려보내고 제가 밖에 나갔어요. 건물 한 바퀴 돌면서 뒤로 돌아갔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 소리가 되게 작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귓속말 하듯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면서 제가 땅을 봤는데 건물을 끼고 배수로가 있잖아요. 뚜껑이 없는 배수로였어요. 근데 그 배수로에 사람 몇 명이 일렬로 쫙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 소리 뚝 끊기더니 누워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머리만 확 쳐들더니 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제히 같은 말로 너는 왜 안 누워? 우리 집이 여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찔끔 감았다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뒤돌아서 가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본 게 뭐냐면 일렬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사람이 상체를 일으키더니 그 배수로에서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배수로에서 나와가지고 손으로 땅을 짚고 걸어가는데 허리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두 손을 짚고 질질 끌면서 가던 그 귀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 그동안 왜 안 보이나 했다. 이거 여기 아직도 있는 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거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무서운 게 크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자 싶어갖고 뛰었어요. 뛰는데 교회에서 진짜 사람들이 막 도착해가지고 2층 상황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제가 어림잡아 한 7, 8명 정도.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귀신들을 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였잖아요. 와, 예. 근데 진짜 그 교회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제가 좀 안도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내부에 큰 자바라라고 하나요? 드르륵 하는 대문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걸 열어주려고 가면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인사를 하면서 다가가는데도 저를 쳐다보는 건 없었어요. 노래는 계속 부르고 있고 2층 창문을 보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제가 코앞에 가서 좀 크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개는 2층 창문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제히 젖눈질로 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7, 8명이라고 하면 동시에 저를 젖눈질로 쳐다보면서 노래를만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입이 위로 쭉 올라간 상태에서 정말 비웃는 것처럼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웃음 참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리고 그 사이에서 들린 한마디가 가서 누워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상황실로 뛰어 올라갔어요. 당연히 안에서는 아무도 노래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물에 서고 있었고 올라와서 보니까 저도 노래소리가 안 들려서 제자리에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살짝 일어나서 머리를 창문 쪽에 대고 밖을 조심스럽게 봤는데 아직 안 가고 대문 밖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예.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창문 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옆에 애들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앉아있었고 이날은 제가 상황실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얼마 안 있다가 진짜 교회 분들이 와서 미움품도 주고 가셨는데도 저는 그냥 상황병 보고 내려가서 네가 인사하고 와라. 저는 상황실에만 있었어요.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날 오전에 같은 부대 선배 한 명이 법무소에 찾아왔었어요. 휴일날 고생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셨었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하니까는 그래 뭐 휴일날 고생한다고 잘 지내냐? 특별한 거 없고? 하길래 제가 조금 돌려서 물어봤었어요. 혹시 예전에 최근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 근방에 뭐 사건 같은 거 큰 거 있었냐 하니까 이분 하는 말은 완전 옛날은 아니고 한 10 몇 년 전 이때 전방에서 무장 탈영병이 한 명이 내려왔었대요. 민간인 차량을 하나 탈취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수류탄이라고 하죠. 네. 그걸 안에서 터뜨려서 차 안에서 민간인 한 명이랑 본인 이렇게 해갖고 2명이 잘못됐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도 몰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곤 큰 건 없을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이야기 정리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전에 신문으로 난 기사가 인터넷으로 내용이 올라와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 거랑은 연관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적어도 제가 본 거는 한 번에 10명이 가까이 된 걸 본 건데 뭐 한두 명 이건 안 맞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도 밤에는 건물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워서 한동안은 혼자서는 나가진 않았거든요. 더 이상 신경 쓰기도 싫었고 그러다 제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다음 주에 복귀하라고 교대 시켜주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짐을 쌌어요. 짐 정리도 하고 바로 마음의 정리도 되고 복귀 전전날인가 상황실에서 밤에 근무를 서다가 저도 이제 이때는 전경들하고도 많이 친해진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군인처럼 교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오면 얘가 전역할 때까지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계속 있다가 전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이었으니까 한 번 여기 오면은 군인분은 좀 많이 오래 있었던 거죠. 저희는 교대하고 얘는 그냥 여기 계속 있었으니까. 여기 전경 중에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던 애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귀신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런 데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는데 한 저녁 9시쯤 그때 얘가 도로에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어떤 남자의 한 명이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고개를 푹 떨궈가지고 땅만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때 그 남자 혼자만 있었고 그래서 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부스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쭉 걸어오던 남자애가 부스 앞에 딱 서더니 안 가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있냐 도움 같은 게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 어딘지 아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못해도 20대 초반인데 자기 집이 어디냐고 묻는 게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예?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신발 왼쪽에는 왼쪽, 오른쪽 신발에는 오른쪽이라고 한글로 크게 써져 있었더래요. 그리고 목에는 작은 주머니 같은 게 목걸이 형식으로 좀 메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상황실에 연락을 했더니 상황실에서 이제 근무자가 나와가지고 그 남자애를 데리고 상황실로 가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차가 한 대 와가지고 그 남자를 태우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근무 끝나고 상황실에서 들은 게 아까 그 남자가 정신이 조금 아픈 사람이 맞대요. 몸은 좀 커 있는데 정신 연령이 좀 많이 어린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있다가 엄마가 잠깐 뭐 한다고 신경을 딴 데 잠깐 쓰면은 예. 집 밖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얘가 나가니까 집안에 있을 때에도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적어놓은 거를 조그만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그걸 목에 항상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그 남자애가 올라오니까 소지품 확인하다가 그게 보이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가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그 이후로부터 툭하면 그 길로 자꾸 걸어서 오더래요. 네. 그래서 부스에 와가지고 우리 집 어딘 줄 아냐고 자꾸 자기 집을 묻고, 그럼 얘는 그때마다 상황실로 연락해가지고 엄마가 데리러 오고, 그게 몇 번을 계속 반복을 했었대요. 그러다 한 번은 부스 안에 여느 때처럼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네. 저 앞에서 차 사고가 난 거를 봤대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났다고는 하는데 근무 서다가 그 현장을 얘는 그냥 목격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물 트럭이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타더니 옆에 걸어가는 사람 위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무 서다가 그 상황을 바로 보고를 한 거고, 저기서 사고 났다고. 이제 건물 안에서 사람들 우르르 나오고 현장에 구급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그 트럭 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차가 덮친 사람은 항상 집을 나와서 부스로 찾아왔던 그 남자애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장에서 당시에 그 남자가 발견되었을 때 네. 차량 밑으로 하반신이 깔려 있었대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도중에 결국은 잘못돼버린 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거는 사고는 사고인데 이게 귀신이랑 뭔 상관이 싶어가지고, 야 이게 뭔 상관이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뭔가 근무를 서면 옆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야 그게 뭐가 무섭냐 하니까는 이게 딱 한 번 겪긴 했는데, 검문부스 안에서 앞을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에 봤었던 그 사고 당했었던 그 남자애가 마음도 좀 아프고,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혼잣말로 아유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있지 그랬냐, 이 한마디를 되게 작게 되뇌이듯이 했는데 누가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놀래가지고 옆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앞을 다시 보려고 고개를 앞으로 틀었는데 순간적으로 도로 바닥에서 누가 기어서 가는 건지 앉아서 가는 건지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도로를 건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예. 혹시 허리 아래로 안 보였냐? 하니까 얘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봤냐고. 아 나도 여기서 깊게 얘기는 안 하고 나도 뭐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보긴 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친구 말로는 자기가 봤던 그 기어다니는 그 사람이 차에 잘못된 그 남자애랑 동일한 얼굴로 보였대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 일 이후에 한참 뒤에 오다 보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생긴 거는 저는 이제 모르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너가 본 거랑 내가 본 거는 모습 자체로는 같은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저는 다시 부대를 복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뭔가 짧게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본 것 중에 이해가 되는 건 이거 하나만 이해가 되고 네. 나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배수로에 누워 있었던 거라든지 머리만 보였던 거라든지 뭐 단체로 노래 부르면서 곁눈질로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예. 아무튼 이제 제가 복귀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건물로는 다시 파견으로는 간 적은 없었어요. 네. 잠깐 들렸다가 뭐 이렇게 했던 적은 있어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다른 건 보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야,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은 다 철수가 돼가지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빈 건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군대 괴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는 굉장히 뭐 소재는 흔한 소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휴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 이거는 그냥 다 군대 괴담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휴유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네. 이때는 제가 좀 겁이 없었던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그냥 지나치고 보고 지나치고. 네.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수많은 귀신들을 봤더라도 그 귀신들의 하나하나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헐이 없었던 그거는 대략적으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있었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오늘 휴유님께서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군대에서 귀신을 봤던 분들이 꽤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군대 괴담도 항상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휴휴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돌비 휴휴 검색을 하셔서 재생 목록 정주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